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관광객 차림의 백인 남성이 카메라로 군사기지를 몰래 촬영하다 체포됐죠. 그런데 이 남자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했습니다. 왜냐고요? 이건 단순한 스파이 사건이 아니라 한 국가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였기 때문이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절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군대가 썩으면 국가가 어떻게 소멸하는지 그 참혹한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겁니다. 총성이 오가는 태국과 캄보디아 전선에서 포착된 기괴한 장면. 헐렁한 셔츠에 모자, 선글라스를 낀 백인 남성이 관광객처럼 돌아다니며 뭔가를 열심히 찍어대고 있었죠. 문제는 그가 찍던 게 바로 태국 수린주의 군 공항이었다는 겁니다. 국경비대가 이 남자를 발견했을 때 놈은 황급히 공원 화장실로 도망쳤어요. 체포된 뒤에도 휴대폰을 만지지 못하게 필사적으로 막았죠. 조사 결과 이 남자는 46세 미국 뉴저지 출신 조슈아 브라이언, 정체는 캄보디아 정부에 고용된 용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정규군이 아니라 용병을 전선에 내보낸다는 건 그 나라 군대가 이미 전투력을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군사 전문가들이 이걸 보고 한 말입니다. 캄보디아는 이미 졌다. 용병에 의존하는 순간 국가의 붕괴는 시간 문제다. 캄보디아군의 장군 수를 들으면 여러분 귀를 의심하실 겁니다. 최소 2,000명에서 최대 3,000명. 세계 최강 미군의 장군이 900명 수준인데 동남아의 작은 나라 캄보디아가 3,000명이라고요? 더 가관인 건 캄보디아 병사 100명당 장군이 1명꼴이라는 겁니다. 장군 1명이 고작 소대병력을 지휘하는 꼴이죠. 이게 군대입니까? 아니면 별들의 골프 동호회입니까? 이 수많은 장군들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으로 별을 사거나 정권에 충성하는 대가로 군사적 능력과는 상관없이 별을 받았죠. 전쟁 수행 능력이 아니라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능력으로 장군이 된 자들. 이런 놈들이 지휘하는 군대가 제대로 싸울 리 있겠습니까? 여기서 더 역겨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태국의 2025년 국방 예산을 보면 전체의 40%가 실제 부대 운영과 훈련에 투입돼요. 상식적이죠? 병사들이 먹고 입고 쏘는 훈련 비용에 돈을 쓴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캄보디아는 겨우 20% 미만입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3,000명 장군들의 월급과 유지비, 그리고 그들이 빼돌린 비자금으로 사라진 겁니다. 국제 반부패 지표에 따르면 캄보디아군의 조달 및 보급 분야 부패는 태국보다 3배 이상 심각해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병사를 만들어 월급을 장교들이 가로채고 병사들 식비와 피복비마저 착복하죠. 심지어 훈련용 탄약과 연료까지 뒤로 빼돌려 팔아먹습니다. 그러니 막상 전쟁이 터지자 어떻게 됐을까요? 전차에는 기름이 없고 병사들에게는 총알이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21세기 정규군의 모습입니까? 2025년 7월 24일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벌어진 전투는 그야말로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태국 공군의 F-16 전투기가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 포병진을 정밀 타격하는 순간 캄보디아군은 아무런 대응도 못했어요. 하늘에서는 태국군 전투기가 맹금류처럼 캄보디아의 중국제 다연장 로켓을 곤납했고 지상에서는 태국의 스트라이커 장갑차 부대가 시속 90km가 넘는 속도로 국경을 돌파했죠. 반면 캄보디아군의 주력 전차 TO-55는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1960년대 고물이었어요. 그마저도 기름이 없어 움직이지 못하거나 조준장치가 고장나 1km 앞에 적도 식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장비가 아니었어요. 바로 지휘체계의 완전한 붕괴였죠. 태국군은 국경 충돌 직후 6해공 합동 상황실을 가동해 현장 보고에서 대응 명령까지 평균 15분에서 25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현대전에서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캄보디아군은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아비 규환이 벌어지는데도 지휘부 보고까지 미니멈 3단계가 지연됐고 대응 명령이 내려오기까지 무려 1시간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여러분, 현대전에서 1시간은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에요. 30분이면 전선이 바뀌고 1시간이면 아군은 전멸하고 고지를 뺏기는 시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3,000명의 장군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누구 하나 책임지고 발포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전선의 병사들은 태국군의 정밀 포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산화한 겁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태국군은 전투병력을 7일에서 10일 1단위로 교체지키며 병사들의 체력과 사기를 관리했죠. 지친 병사를 후방으로 빼고 생생한 병력을 투입하는 건 지휘관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캄보디아군은요, 병사들을 2주 넘게 최전방에 방치했어요. 보급도 끊기고 휴식도 없는 상황에서 병사들은 지쳐갔고 결국 사기 저하와 명령 불보종으로 이어졌죠. 외신들은 캄보디아 북서부 전선에서 병사들이 싸우기를 거부하고 집단으로 이탈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배고프고 지친 병사들에게 조국을 위해 싸우라고 외치는 배부른 장군들의 명령이 먹힐 리가 없죠. 그래서 캄보디아가 내놓은 해결책이 뭐냐고요? 용병을 고용하는 거였습니다. 미국인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적의 용병들이 돈을 목적으로 캄보디아 군에 고용되어 출연하고 있죠. 여기서 잠깐 역사를 봅시다. 용병을 고용한 전쟁이 성공한 경우가 있을까요? 단적인 예시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오일머니가 넘쳐나는 사우디는 장비 구매에 돈을 아끼지 않는 걸로 유명하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전 세계 무기 수입의 11%를 차지했죠.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G20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예멘의 후티 반군을 상대로 참패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군대가 용병 위주로 구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군은 현재 인적 손실이 막대하다 보니 해외 용병들을 고용해서 내보내는 실정이며 괜히 예멘 내전에 개입했다가 역으로 자기들 영토가 뚫린 상황입니다. 용병 개개인은 먹고 살아야 하니 열심히 싸울 겁니다. 하지만 이들한테 사우디를 수호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티끌만치도 없는 게 당연하죠. 돈을 많이 줘야 하는데 돈을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대가로는 얼마가 돼도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심지어 캄보디아의 경우 이 의욕 없는 용병들을 지휘하는 게 3,000명의 똥별들입니다. 이런 군대일수록 실제로 이길 수 있는 전술보다 자기 말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무능력한 지휘관의 입이 쎄 마련이죠. 캄보디아군이 믿었던 비장의 무기는 중국제 장거리 다연장 로켓 PHL-03이었습니다. 중국은 이 무기가 사거리 130km에 태국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다고 선전했죠. 하지만 실전은 달랐어요. 캄보디아군의 로켓은 목표물을 빗나가 엉뚱한 민간 빈당에 떨어지기 일쑤였고 재장전 속도가 너무 느려 한 번 쏘고 나면 태국군의 먹잇감이 됐죠. 반면 태국이 운용하는 미국제 F-16과 서방의 탁술 데이터 시스템, 그리고 한국산 KGB 미사일은 정확하게 캄보디아군의 핵심 시설을 타격했어요. 이것은 캄보디아라는 대리인을 내세운 중국제 무기 시스템과 서방제 무기 시스템의 대결이었고 결과는 중국제 무기 시스템의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아무리 장거리 로켓을 가지고 있어도 적을 먼저 발견하고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눈과 두뇌가 없으면 그저 덩치 큰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죠. 이 전장은 한국 방산의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비록 이번 전투의 주역은 F-16이었지만 태국군은 한국산 무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국가 중 하나예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왜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서방제 무기 시스템과 한국산 장비를 도입하려고 하는지, 쌍값에 뿌려지는 중국제 무기가 왜 외면받고 있는지가 이번 전쟁을 통해 명확해졌습니다. 실제로 태국 온라인에서는 세계 군사력 5위인 한국이 캄보디아를 무력 제재해달라는 목소리가 수천 건 넘게 등장할 정도로 한국군의 개입을 바라는 여론이 뜨겁게 일고 있어요. 한국의 첨단 군사 능력과 국방력을 높이 평가하며 캄보디아에 대한 무력 대응에서 참교역을 기대하는 분위기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전쟁은 무기의 스펙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며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부패한 장군 3,000명이 이끄는 오합지졸 군대는 유능한 지휘관과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춘 군대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외신들이 캄보디아는 전선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시스템 자체가 붕괴 임계점을 넘었다고 냉혹하게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군복을 입은 도둑들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 나라, 훈련보다 뇌물이 진급의 기준이 되는 나라의 결말은 결국 국가의 소멸뿐입니다. 지금 캄보디아 국경에서 들려오는 포성은 군대가 부패하면 국민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피 묻은 선고장입니다. 화려한 계급장이 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국민과 부패하지 않는 군대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캄보디아의 몰락이 증명하고 있어요. 한국도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 군도 혹시 모를 내부의 비효율과 부조리는 없는지 늘 점검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완벽한 태세를 갖춰야 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캄보디아 병사라면 3,000명의 부패한 장군 밑에서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망치시겠습니까? 그리고 한국군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